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 이어서 2부도 제가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미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이 테이퍼링 완화에 무게감을 두고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일 상승 마감입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 출발은 이 여파를 받은 듯 했지만 역시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에 하락 전환해서 현재는 0.55%대 3,129선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개인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 추세로 상승 탄력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좀 포착되고 있지만 주가는 조금 달리 흐르고 있고요. 또 오늘 한은의 금리 인상 이 소식이 있었죠. 이 수혜가 기대되는 은행주들 상승하고 있고 또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 때문에 게임주들 펄어빗을 비롯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 체크해보고 이 중에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주머니 전문가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은별 캐스터 대신에 한유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 중에 찐 종목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유진 캐스터, 찐. 네, 외국인의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종목으로 추려봤는데 이 가운데에서 LG화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의 2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LG화학입니다. 먼저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LG에너지솔루션이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연이은 배터리 리콜이 발목을 붙잡으면서 이제 최근 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연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제 장 초반에는 매도했다가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는데 오늘도 역시나 매수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63% 약세 속에서 78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79만 원 선 회복이 가능할지 마감까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 SK이노베이션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역시 외국인의 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올해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차 절반 이상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판매량이 높은 현대차와 기아에 배터리를 대거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닉5 신차 효과에 힘입어서 국내 점유율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밝혔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오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대 조정 속에 2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진 캐스터는 2차 전지 대장주들 좀 정리해 주셨는데 정영훈 과장께서는 카카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중에서 오늘 외국인 매수 종목 가운데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 강도 1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외국인의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카카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그러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부여가 되면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지금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상장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카카오뱅크 같은 이러한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장 후에 추가적으로 또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전반적인 자회사 이러한 지분 가치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카카오페이가 또 상장을 또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앞두고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금 상장을 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기업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향후에 이러한 그 공모 자금을 통해서 증권이라든지 보험, 오프라인 결제 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페이, 즉 MTS, 그리고 이제 렌터카 쪽에서 카카오티 이러한 신규 사업도 줄줄이 지금 런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주가는 살짝 지금 슬로우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좀 주가 모멘텀이 좀 부재하면서 좀 슬로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4분기 또 카카오페이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든지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매수가로는 뭐 현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18만 원, 손절 가격으로는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드립니다. 유진 캐스터, 찐. 네,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로 한화투자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외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한화자산운용은 한화투자증권의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화투자증권 지분 26%를 약 3,200억 원대에 인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화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투자증권의 지분은 19%대에서 46%대로 증가했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관의 대량 거래 방식으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현재 1.49%대 강세 속에서 4,770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카카오뱅크 살펴보도록 할게요. 12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출시한 26주 적금 위드 해피포인트가 2주 만에 누적 계좌 40만 자를 기록하면서 개설을 종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피포인트 적금은 출시 이틀 만에 15만 자가 개설이 되는 등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카카오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통업뿐만 아니라 카카오 공동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소통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은행 업체가 아닌 플랫폼 업체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4% 강세 속에서 83,2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은 특히나 그 안에 또 연기금 매수세 보니까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정용 과장께서 크래프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뭐 기관에 이제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으로 이제 크래프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 전부터 장외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러한 기업이었죠.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2017년에 출시한 이 배틀그라운드가 엄청난 또 흥행을 거두면서 지금 뭐 장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최근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좀 견조한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 PC 버전을 비롯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흥행 성공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안정적인 좀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뭐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신작 모멘텀도 지금 하반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신작 게임인 뉴스테이트가 다음 달 말에서 10월 초에 지금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로 이제 내일 2차 이제 알파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일단 다음 달까지는 이러한 신작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가 2,700만 명을 지금 돌파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캐릭터를 비롯해서 뭐 총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등을 통해서 좀 흥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이제 오늘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 NC소프트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NC소프트에서 다른 타 게임사로 좀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펄어비스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관점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현재가, 목표 주가로는 지금 50만 원, 손절 가격으로는 4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이후에 크래프톤 공모가 가까이는 가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시원한 상승이 없었지만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신작 모멘텀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크래프톤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인 수급 상위 종목이군요. 유진 캐스터 찐. 네, 마지막으로 개인이 주목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로는 바이젠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젠셀인데요. 바이젠셀의 경우에는 상장 첫날인 어제 개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거의 20%대의 낙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상장 2거래일째인 오늘 폭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젠셀은 지난 2013년 설립된 면역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각종 면역 항암제나 면역 억제제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 강세 속에서 6만 원 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바로 삼성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3년간 240조 원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서 반도체 PCB 산업의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라고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서 비메모리, 파운드리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1%대 약세가 기록이 되면서 7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75,000원 선 회복이 가능할지 장 마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대장주들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없진 않은데도 아직 뭐 주가는 좀 큰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네요. SK하이닉스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이 이어지다가 이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오는 네.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개인들만 이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미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점 다지기 구간에 좀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분기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조 6,900억 2.69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네.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그러한 실적을 좀 내놓았고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 뭐 실적에 따라서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렇죠. 또한 이제 네. 지금 외국계 이제 증권사들 쪽에서의 그러한 지금 반도체 향후의 그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러한 네. 전망.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한 20%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재차 또 반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또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반도체 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은 어찌됐든 간에 주가가 지금 최근에 한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그러한 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 뭐 업황에 대한 뭐 전망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악재가 반영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부터는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최근에 지금 주가도 지금 저점 다지기에 좀 나서는 그러한 좀 횡보 국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원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매매 전략으로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최근에 주가가 좀 급락하기 이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이제 7월 정도 수준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 좀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 저점 라인이 한 9만 8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9만 8천 원 정도가 완전하게 이탈하는 한 9만 6천 원 정도 수준을 네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용훈 과장 분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장윤혜 캐스터, 오늘도 힘을 내야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양재금 시장 지수와 수급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시장은요 금리 인상 이슈에 타격이 그리 크지는 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이 신흥국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좀 더 쏠려 있다라는 점을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오전에 나왔죠. 그리고서는 하락 전환된 뒤 여전히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130선 이탈이 된 모습으로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코스닥의 경우는 1020선을 좀 지지하는 움직임인데요. 수급의 주체들 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4,600억 원가량 럼콜 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그만큼 좀 물량을 내놓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하락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나네요. 1020선 지지에 주력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체들 점검해 보면 개인이 럼콜을 보내는 상황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 자세에 집중합니다. 외국인은 1,300억 원가량, 개인은 1,700억 원가량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 업종 종목도 좀 짚어볼까요? 네, 현대차가 수소산업의 비전 공개를 좀 예정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그 이슈들을 안고 관련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살펴보시면 오늘 현대위안은 4%, 현대로템은 6%대로 껑충 뛰어오르고 있고요. 관련주들 오늘 훈풍 이어지면서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내에서의 바통 터치로 볼 수 있을까요? 손벗김 현상 나타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희비를 좀 엇갈리고 나타나고 있는 넷마블과 NC소프트 하락하는 움직임이 집계되는 가운데에서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쪽으로 매기 쏠림 확실하게 이어집니다. 펄어비스는 25%, 카카오게임즈는 11%대 강세 움직임 확인됩니다. 마지막 특징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 15개월 만에 초저금리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한은이 0.75%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오늘 희비 엇갈림이 나타나는데요. 수혜주로는 금융주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은행주 이자 부분의 수익이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은행주 당분간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시장 금리에 의해서 모멘텀은 계속 작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는 만큼 제주은행은 6%대, 카카오게임즈도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메리츠화재, 상승인 증권도 모두 다 양봉 패턴 나타냅니다. 자, 피해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보다는 미국 기준금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레버레이지를 좀 활용한 투자가 좀 위축될 거다라며 성장주들의 움직임은 좋지가 않은데요. SK하이닉스는 고학권에서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대체적으로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하락하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전문가들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 이어가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종목과 선정 이유,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의 희비가 상당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하루였습니다. 대장주라고 하는 NC소프트는 새 게임 내놨는데 오늘 별로 어떤 시장의 반응이 안 좋았었죠. 그런 과정 쪽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생각보다 서버가 남아난다라는 쪽은 아무래도 그만큼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반응 쪽에서 상당히 좀 부진하게 마감이 되는데, 반대로 그 나머지 쪽의 종목들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잘 이어왔던 게임 오딘의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또 이어지고 있는 펄어비스, 그리고 뭐 크래프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위협이 크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살짝 오히려 기대감이 더 작용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판호를 검은 사막 모바일로 받은 다음에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어떤 예약 홈페이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잘 순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올해 안으로 출시가 이제 되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 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다음 신작이죠. 원래 올해 말쯤에 같이 이 검은 사막 그 이후에 이제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PC 버전 쪽으로 먼저 나올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좀 지연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뒤로 간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꺾이진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여전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시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준비하겠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는 상황 쪽에서 어제 독일의 게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표했던 또 하나의 게임, AR, VR을 활용한 가상현실과 연관된 도깨비란 게임, 이쪽에서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다 보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주가를 어떤 변화를 시킨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앞으로 어떤 펄어비스가 보여줄 여러 가지 위상을 생각하게 되면 또다시 눌림목되는 저점 매수 가능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오늘 다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게임주들 당분간 좀 이렇게 상승 탄력 좀 볼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종목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타격을 좀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른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 쪽으로 한정돼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작 발표 기대감 있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는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는지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조일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와 묶이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그리고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일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참 계획적으로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 기존에 하고 있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매출도 잘 발생이 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알루미늄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 준비를 하고, 그 진출이
이제 결국 결실을 맺게 되면서 오늘의 어떤 상승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알루미늄 광폭 압연 제품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나온 뉴스에서 잘 보셨듯이 2차 전지 양극박이 어떤 원료로 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쨌든 롯데 알루미늄이라는 안정적인 어떤 매출처 확보가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양극박은 그 양극화 물질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을 또 배출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 물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LG화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움도 그렇고 전방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 증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극재 물질을 증설하는 만큼 또 마찬가지로 이 양극박에 대한 수요는 또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롯데 알루미늄과 손을 잡고 증설에 나서게 되면서 생산량까지 늘리게 된다라면은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테마라기보다는 앞으로 매출과 연계되는 실적주로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뭐 소위 말하는 동전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동전주가 아닌 실적주 그리고 중형주로 어떤 뛰어넘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도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 알루미늄과 손을 잡게 되면서 내년에는 뭐 빠르면 뭐 올해도 흑자가 좀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흑자가 전환되게 되면서 이 숫자까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오늘 22%가량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고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에서 숫자 즉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라면은 추후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덧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일 알루미늄 외국인들 수급 이번 주 계속 들어오면서 급등세 타고 있는데요. 지금 비철금속주들 지금 전반적으로 또 상승 흐름이 있어요. 조일 알루미늄 외에도 알루코도 그렇고 태경산업 전반적으로 사마알루미늄도 그렇고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 이런 비철금속 쪽의 어떤 흐름은 어떤 의미가 있다 보이십니까?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은 저 개인적으로는 유가 상승과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1분기 때 그 포스코를 중심한 철강주라든지 기존의 어떤 화학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될 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당히 많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5월 달에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좀 주가가 좀 꺾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다시 유가가 지난주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서 동행하는 흐름이 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체 그러니까 종목들의 모멘텀이란지 업종에서 다른 모멘텀이 나타났다든지 그러니까 호재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여기에 대한 동행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유가 상승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조일 알루미늄과 기존의 어떤 비철금속 간을 좀 차별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지금 오늘장 간판주로 삼성전기도 주목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같은 날 또 IT 쪽에서 강하게 변화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쟁쟁한 경쟁사죠. 무라타에서 공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을 가동 못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이익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상황들이었고요. 게다가 또 대만의 야교라고 하는 업체 쪽에서 이제 수동 소자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가 상대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쪽도 같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흐름들은 이 관련된 MLCC 쪽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은 자동차 출하량이 생각보다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좀 아직 강하게 나오진 않는데 오히려 출하량이 원활하게 나오고 또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들이 다시 확대가 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분위기가 오히려 어떤 삼성전기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는데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라타라는 회사가 얼만큼 가동을 중단을 오래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단기적인 핵심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향들 보면서 삼성전기를 접근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역시 이번 주 계속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요거 매매 전략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을까 싶은 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 당장 여기서 딱 사서
그 다음을 노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묵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좀 바라보시면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체크 요인들도 몇 가지가 있죠. 이를 좀 확인하신 뒤에 좀 천천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현재 3%대 오늘까지 좀 상승하면서 17만 9,500원 선 현재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88,200원 선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뭐 게임주들 상승 흐름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는 말씀 조언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조일 알미늄도 역시 20% 이상 상승하면서 1,795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종가 상황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8월 26일 목요일 주식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수익 내시느라 또 애쓰셨고 방어하시느라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마감 상황 정리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8월 26일 시장에 대한 마감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코스피 위험 선호 심리와 더불어서 금통의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투심을 좀 위축시킨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정강 후 약의 패턴을 나타내면서 3,130선이 이탈된 채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작을 3,151선에서 출발해서 3,160선 목전까지도 갔지만 이내 좀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죠. 오늘의 같은 경우는 종가 0.58% 하락하면서 3,12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불어넣은 건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경기 민감 업종들을 매도했고요. 또 그리고 기관 안에서는 역시도 두산인프라코어 등 경기 민감주와 더불어서 금융주도 매도한 모습은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움직임 속에서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시가 부근인 1,020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체들 살펴보시면 개인이 방어하면서 오늘도 지수를 끌어준 모습이었고요. 기관에서는 SMCNC, 루트노닉 그리고 대한강통신 등을 매도했고요. 외국인 안에서는 또 이루원, 한일단조 등의 종목들을 매도한 모습 확인됐습니다. 네,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앞서 전문가님께서 조일 알미늄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는데 기존 제품 매출에 대한 호실적과 더불어서 맞습니다.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실적도 슈팅 굉장히 좋았는데요. 조일 알미늄 오늘도 24%대 강세 나타내면서 1,8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MLCC 관련주의 삼화 콘덴서도 5%대 강세 나타내며 62,60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이콘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름이 좀 다 가서일까요? 마니커 같은 경우 18%대로 하락 마감하며 거래 마쳤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관련주 안에서 18%, 3%대 약세 움직임 내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BDI는 계속해서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른 모습 3,350원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원망테크 역시도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며 상한가 안착한 모습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각계전투 안에서 오픈베이스 오늘 같은 경우 9% 밀리면서 거래 마치네요. 3,000당 제약 역시도 55,400원 선의 음복권 패턴 그리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보통 한 주의 마지막 장인 금요일 같은 경우에 좀 관망세 연출되면서 좀 장 빠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혁기서 수고하셨어요. 성투. 성투. 네,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께서 혹시 뭐 리뷰 AS 종목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군요. 네,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 중에 FNF 상당히 강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취약한데 오히려 이 종목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끌어가면서
상장 지난 분할하고 5월 달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한 2배 넘게 올라온 그런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올해 거의 뭐 매출 1조 대까지 넘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고급 라인 쪽의 브랜드를 하나 인수를 하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높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여전히 보유 전략 쓰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흐름 보니까 팔 이유가 전혀 없네요. 네. 자, 그럼 내일장 간판주는 태광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태광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잘 아시는 게 조선 기자재 쪽이죠. 네, 그런 쪽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배관 자재나 그리고 관 이음새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약간 해양 플랜트 쪽이 더 어떤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수익성이 높은 대표적인 그런 회사인데. 근데 이제 조선 기자재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선사들이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업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또 이쪽도 2차 전지입니다. 자회사가 HYTC라고 하는 회사를 한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장비 모듈이나 그리고 부품, 금형 제작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나오는데 어떤 가려진 대표적인 또 2차 전지 관련된 숨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은 확장세로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회복과 함께 나올 수 있는 투가 어떤 모멘텀들이 더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한번 좀 부진했습니다. 시장 때문에 한번 털썩 주저앉았다가 다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모멘텀까지 붙고 거래까지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 넘어선 15,000원대까지는 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북한 모멘텀이 있군요. 조선 기자재 쪽도 사업도 하고 2차 전지까지 다 오르고 있습니다. 태광 주목해 주셨고, 자,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도 역시 AS를 하시고 하셔야죠. 네. 네. 질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참 좋은 여행 그 올 초에 백신 여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네.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화이자 그 백신에서 정식 승인을 받고 이제 델타 변이도 이제 정점에 대한 가능성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여행이란지 그리고 항공주가 또 다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순환매의 관점에서 이 항공주란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참 좋은 여행이란지 여러 종목들이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웃바운드에 특화가 되어 있는 여행사란지 항공사 쪽으로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투어라는 대장주도 있긴 하지만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21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2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의 어떤 전환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KG바텍 같은 경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시하기 전에는 상당히 좀 조용하다가 네. 최근에 갤럭시 폴드 3 그리고 플립 3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파인테크닉스도 이에 질 수 없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장인지 내장인지 그 차이점이 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갤럭시 폴드 3가 예상했던 사전 예약 수는 좋죠. 사전 예약 네. 판매 대수는 80만 대인데 지금 첫날에 92만 대. 맞아요. 이 정도 속도면 한 150만 대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갤럭시 S4가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폰 사업부가 반도체를 대신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잘 나갔던 경험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0조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에 하고 있는 반도체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 좀 많이 팔리면서 스마트폰 사업부도 이 주된 캐시카우 역할을 좀 나설 수 있는 모습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폴더블 폰 시장에서 얼마만큼 또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많이 좀 치고 나가서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해서 퍼스트 무버 역할을 보여줬듯이 이 폴더블 폰에서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이 좀 잘 팔리다 보니까 잘 팔린다라기보다는 이 사전 예약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KG바텍뿐만 아니라 파인테크닉스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이제 이번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그 S펜이 채용이 되게 되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폴더블 폰 3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인터플렉스라든지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베트남이라든지 해외 생산 물량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 질적, 양적 성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어쨌든 전고점 부근인 이제 10,0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매수가 아닌 추적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를 9,900원으로 잡았는데 오늘 종가 1,100원 잡아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손절가는 9,3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매수 들어가도 괜찮게 보시는 종목 파인테크닉스 좀 의견 주셨는데 그 지금 삼성폰의 어떤 밸류체인 그 지금 종목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그 대규모 지금 투자 얘기도 나왔고 네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조금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 반도체 영향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소부장들 좀 얘기 좀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잠깐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반도체로 넘어가니까 네, 좀 네. 그런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증설도 괜찮긴 하지만 그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소모품 관련된 회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SIC 그 실리콘링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원익 QNC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TCK 이런 종목들인데 전 대표적으로 하나 머티리얼즈를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편하는 편인데 뭐 꼭 하나 머티리얼즈를 사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 머티리얼즈도 괜찮은데 하나 머티리얼즈는 비슷하게 이 공정성에 들어간 소모품 만드는 회사들 계속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한 종목까지 한번 좀 우리가 좀 지켜보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분석과 전망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후방 주의 시간입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계속 견조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보니까 또 뭐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뒤를 돌아보면서 후방을 주의할까요? 네, 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크게 좀 거의 급락세가 네, 좀 네. 나오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급락세 나오는 것은 결국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무상 감자 이런 부분들의 우려감인데, 회사 자체의 어떤 문제점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산건설, 현대건설기계하고 어떤 합병 이런 시너지 효과는 이제부터 발생되겠죠. 특히 이제 두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국가가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약간 중동 쪽에 강하다라면 네. 두산은 또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쪽에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겹치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여전히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1,000조 원, 뭐 각 국가별로 계속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수혜는 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만 오늘 뭐 예상보다 큰 유상 감자 그러게요. 그리고 유상 증자 뭐 이런 무상 감자 유상 증자는 상당히 좀 투자 심리를 조금은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다. 물론 이제 뭐 인수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지만 그동안 두산 인프라코를 계속 발목을 잡았었던 게 두산그룹에 있을 때도 네. 그 재무구조 개선이란 이런 재무구조 부담감 때문이었는데 그런 부분 팔고 좀 매각하고 이러면서 약간 재무구조가 네. 좀 나아질 듯 나아질 듯 네. 했지만 네. 어쨌든 이제 뭐 어쨌든 무상 감자라든지 유상 증자 이런 부분들이 또 M&A 인수를 위한 또 자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현대건설기계하고 어떤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좀 다시 좀 되돌림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어떻게 V자 반등으로 가기보다는 뭐 추가적인 급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네. 기간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을 보니 뭐 외국인 기관이 많이 양 투자 주체들 팔았네요. 자, 그러면 주의보다는 그러면 네. 주의해야 될 종목. 네, 전 주의할 종목으로 좀 보실 근데 필요가 있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산 인프라코 앞서 말씀했지만 그 뭐 전체적인 인프라 그런 수혜 종목으로 네. 봤을 때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뭐 훼손됐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뭐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만약 우리나라 굴삭기 회사가 두산 인프라코 하나만 있다라면 뭐 이런 거는 뭐 빅베스라든지 뭐 악재를 털고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뭐 현대건설 기계를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두산 밥캣도 있고 뭐 여러 대체 기업이 가능하다. 좀 대체 기업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던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할 종목으로 두산 인프라코 지금 꼽아 주셨고요. 자, 이어서 휴대전화. 네, 그렇게 네. 말씀하지 않았다고 네, 얘기하네요. 아이고. 네, 네이버 들어볼까요? 네, 아이고, 네, AI가 미리 네,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이 들었을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네이버를 좀 선정을 했는데요. 플랫폼 시장은 계속해서 저는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성장주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들,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인터넷,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은 뭐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습니다. 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여전히 전 성장성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덜 하락할 것이고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라면 안정화가 된다라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것이죠. 네이버가 어쨌든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네이버를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된 게 이커머스 이런 시장 때문인데 지금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뭐 카페24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은 전 네이버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그 구독 서비스도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독 서비스를 갔는데 이커머스 쇼핑 쪽으로도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보여준다라면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 상장에 대한 이슈로 좀 주가가 주목을 받았다라면 네이버는 아직 계열사 상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일본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러면 네이버의 어떤 상장 가능성 혹은 성장 가능성은 카카오보다 조금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이런 기업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이버 뭐 오늘 좀 빠졌고 어제도 좀 빠졌지만 여전히 뭐 상승 모멘텀 살아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전하게 보신 종목으로 좀 꼽아 주셨습니다. 자, 내일 시장 이제 이번 주에 좀 마지막 장이 열릴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뭐 내일까지는 조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관망하고자 하는 흐름이 좀 이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관망세가 나왔는데 내일도 좀 관망세가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일단 주 초반에 월화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어저께도 조금 일부 상승이 나오면서 지난주 하락했었던 거에 거의 한 8, 90%를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물론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 주에 미국 증시 뭐 오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그제 상당히 조용한 흐름을 보여준 게 잭슨홀 미팅 관련된 것인데 그렇죠. 네. 원래 잭슨홀이 이제 오늘부터 재개가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좀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내일로 좀 다시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미국 시장의 흐름이 뭐 우리나라는 월요일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본다라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미 증시의 흐름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현금화를 좀 해놓고 다시 보자라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 집중을 하는데 좀 주목하시고 내일 증시는 한 3,140포인트 오늘 고점 언저리 그리고 네. 하단은 3,100포인트 정도 열어놓고 그러니까 5일선 조금 이탈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관망의 흐름을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투자자들도 역시 잭슨홀 미팅은 알고 있을 텐데 네. 지금 뭐 증시 보면 계속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결과가 그렇게 뭐 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시선이 크지 그렇죠. 않을까요? 뭐 이미 비둘기적인 내용은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막상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는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도 약간 머뭇거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한번 레벨업을 해줘야지 글로벌 증시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근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이미 호재가 선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큰 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좀 관망세 좀 보고 계시네요. 3,100에서 3,140 정도 예상 지수 밴드 보고 계십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종목 후방주인의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뭐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점검해봤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빅머니 일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